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9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좀 많이 팔았는데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나스닥 선물도 1.5%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빠질만 할 때가 돼서 빠진 건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질문을 한다면 느낌? 여긴 느낌? 빠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슬퍼는 하시는데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네. 네, 많이 다르고 여기 보시면 오늘 하락 종목이 1200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조금 안 돼, 400 몇십 개 정도 되네요. 코스피에서는 650개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한 200여 개가 상승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 종목이 한 3배 정도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수 1% 정도 빠졌고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주말에 왔던 그 과거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들 보여줬던 그런 미국 시장의 움직임 대비하면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하게 저는 버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버텼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보면 뭐 프로그램 얘기해 주셨지만 뭐 크게 큰 의미가 있는 하락 매도인가? 그냥 이거 보면 어느 그냥 일반 평범한 날일 정도의 그냥 수급이잖아. 심지어 선물은 샀어. 네. 선물은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외국인들 그냥 조정했나 보다. 그냥 또는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한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날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컨센은 신용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고 네. 사실 다 이미 피치나 S&P는 다 강등한 상태에서 무디스가 어떻게 보면 아주 매우 늦게 뒷북 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막 시장이 폭락하거나 기존의 주도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US에서 논 US, 그러니까 유럽, 미국 외 지역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트리거는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더 확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지금의 변동성들이 크게 변하고 지나고 나서 과연 중국이나 한국, 대만 같은 또는 유럽 같은 미국 외 자산으로 또 얼마만큼의 수급이 이동하는지, 최근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S&P 500 ETF에서는 이제 자금이 빠져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더 빠져나올지 그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환율이 오늘 1,400원 이하로 제가 아까 봤거든요. 네. 지금 모르겠는데 왔는데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0.7% 네. 빠졌고 지금 1,389원인데. 89원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1,400원 이하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사시는 것보다 들어온 다음에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일별 동향으로 보면요, 알게 모르게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7일부터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의미 있게 쭉 사고 있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일 연속 순매수하고 그 다음에 하루 매도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매도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매도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동안 기관들이 쭉 해서 올라왔다면 이제 과연 외국인들이 바통을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걸 예상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락한 걸 확인하고 추세적으로 하락 더 할 거를 확인하고 산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니까 이제 연말에 1,310원 전망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보다 한 7, 80원 더 빠지는 걸로 전망하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이 추세를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올지, 과연 지난 주말에 나왔던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넌 US 국가로 더 과감하게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 날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협정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5% 올라가니까 모든 수급을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소부장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물려 있을 거면.
네.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위치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의 하단, 여기 과연 이날 같은 날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날은 여기를 돌파하는 날, 62,000원 넘어가는 날 이제 진짜 외국인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진짜 커다란 장대 양봉 요만한 걸 싸주면 그 다음부터는 물리더라도 그냥 사야 되거든요. 내가 55,000원에도 안 샀던 걸 어떻게 6만원에 사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KRX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기 때문에 요거를 되돌리는 흐름이 또 나와야 돼요. 아직은 여기 저항,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만 나와주면 너무 예뻐지죠. 사실 너무 예뻐지는 그림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사실 애매한 시점이에요. 아예 그냥 요 구간대 10만원, 9만원 이하대에서 여기서 모아서 다시 올라오면 팔던가 그런 구간이지 사실 지금은 뭔가 좀 애매한 올라가면 그때 붙던가 내려오면 저가 매수하던가 그 사이지 지금은 되게 굉장히 좀 애매한 애매한 저는 포지션이라고 봐요. 물음표 이렇게.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뭐 약간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도 7조가 깨졌잖아요. 네, 안 돼요. 6조 얼마 안 됩니다. 원대고 그리고 뭐 일단은 이 그 불확실성, 뭐 신용등급 강등된 거 그거 미국장 반응 어떨지 일단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뭐 매크로적으로 그렇죠. 다 던진 건가 네. 싶기도 네.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 돌아서는 그거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일단 미장 보고 확인을 하면 저는 될까요?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벤트는 일단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강등이라는 재료를 두 방을 이미 과거에 걸쳐서 세게 맞은 거고 그냥 네. 후에 맞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 저는 오늘 지난 주말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지금 공탐지수, 공포탐욕지수가 71까지 왔습니다. 77까지 와서 거의 최대치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기 3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3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71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근데 과연 조정의 빌미를 뭘로 줄까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대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리나라 이 정도로 버틴 거잖아요. 미국이 앞으로 조정이 일정 부분 뭐 오늘 일단 나올 것 같고 1% 이상 나올 것 같고 이미 지난 시간에서는 이미 다 3, 4%씩 밀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과연 얼마나 더 나올까에 대한 고민만 좀 할 뿐이지 과연 기존의 바닥에서 올라왔던 그 추세를 깨고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직은 완전히 박살났다. 이제 미국 시장은 다시 공포로 내려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금리 부분이 이제 트리거가 될 건데 지금 10년물은 4.5 나왔지만 30년은 5% 넘었어요. 5%. 네, 5.02까지 갔었네요. 근데 5% 다시까지 내려왔고요. 10년물은 이제 4.521이고요. 딱 계속 고점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빅스가 올라왔느냐? 그렇다고 뭐 오늘 잠깐 올려봐야 알겠지만 여전히 밑에 있어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밑에 있고 빅스의 선행주수라고 할 수 있는 VVIX도 여전히 밑에 바닥에 있어요. 일정 부분 이게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얘네들은 결국은 나스닥이 움직여야 같이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후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은 과연 미국 시장이 추세가 깨졌느냐, 미국 시장 다 집어 던져야 되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저는 좀 더 지켜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 다만 불확실성들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냐, 앞으로 불확실성 확대냐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여전히 주식 투자 비중은 유지, 최소한 더 사진 못하더라도 저도 오늘 매수하자고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있는 주식을 억지로 팔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기존의 주도주들은
결국은 다 플러스를 내거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그랬고요. 파마리서치 같이 계속 시장 주도줬던 점이 심지어 오늘 1.5% 투자 주의를 달고 올라왔어요. 네. 네, 플러스 1.5%가 났죠. 그다음에 APR 빠졌느냐? 올랐죠. 계속 센 놈이 계속 오릅니다. HD 현대중공업 빠졌느냐? 오늘도 올랐고. 그러니까 확실히 네. 반도체 소부장들은 한참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죠. 그리고 위에 있는 주식들은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안 산 주식들은 오히려 안 빠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양극화가 계속 사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크게 바뀐 것도 없고 제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상대 강도, 지수 대비 강한 종목들하고 이주 신고가 종목들을 쭉 정리했는데 바뀐 게 있느냐? 사실 종목 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요거 한국전력이 최근에 좀 계속 센 거, 요거 하나 정도. 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특별한 종목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SOS랩 자율주행 이건 테마로성으로 좀 올라왔던 종목들. 그 다음에 핸더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이거 태양광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 그 다음에 유닛은 좀 진입한 거, 이제 풍력과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빼면 뭐 계속 뭐 말씀드렸던 삼지엔터 오늘도 셌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BHI, 하나솔루션 뭐 쭉 봤던 종목들 계속 상위에 있어요. 근데 상위에 있는 종목 섹터가 어느 거냐? 조선, 음식료, 화장품, 바이오는 뭐 일단 지금 주도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요 정도 계속 얘네들 기존에 바이오 엔터 여기가 계속 주도주였던 애들이 계속 시장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강한 시장 여전히. 네, 여전히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여전히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주에 그래도 조금 강했었던 뭐 업종들 예를 들면 로봇이라던가 뭐 네. 이쪽들도 일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진짜 반도체랑 로봇 이쪽들이 좀 많이 빠지긴 많이 했거든요. 빠졌죠. 네. 레인보우도 8% 넘게 빠졌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그러면은 이쪽들은 레인보우는 그냥 네. 일단은 뭐 한번 주고 갔다라고 네. 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을 저는 아직 주도주라고 사실 말씀드려 본 적은 없어요. 오늘 네. 최근에 테슬라 모멘텀으로 좀 반등 나왔다가 지금 그냥 밀리는 것 반등이 나왔을 뿐이지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뭐 로보티즈 요거는 개별 이슈 혼자 센 뿐이지 지금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 두산 로보틱스나 종목들 보면 여전히 다 큰 주식들 그러니까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는 주식들이 여전히 다 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봇도 보면 개별 모멘텀이나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 다 마무리했는데 잘 나온 주식들은 별로고 PSK 홀딩스 같이 뭐 HBM으로 각광받던 주식은 오히려 실적이 좀 안 나왔죠. 안 네. 나오면서 좀 밀려버렸고 그냥 이런 주식들이 오늘 안 좋은 날 밑에 있는 주식들은 더 많이 밀려요. 네, 이런 종목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주식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간 주식들은 당분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주도주가 마켓캡 상위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섹터단, 종목단으로 붙는다면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팔까?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밑에 있는 주식은 반등만 주면 어떻게든 매도 전략은 심리가 강할 거고 네. 이 주식이 너무 싸가지고 버티자 그런 주식 빼고 최근에 많이 단순하게 좀 물려가지고 억지로 끌고 온 주식들 중에서 반등하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거 본전 가면 팔아야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네. 또는 물타기 하고 있거나 오늘도 분명히 오늘 밤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분명히 밑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순매수 상위 종목 잡힐 겁니다.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도 보면 개인만 샀으니까 개인이 사진 거겠죠. 외국인이 판 거를. 근데 아마 분명히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매수 순매수 상위 종목일 확률이 높고 위에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올랐겠죠. 이런 종목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현상 네. 저는 2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는 저는 계속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있을 때 2023년 전기차 섹터 주도할 때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화장품들이 그랬었고 오늘 보면 VT도 올라왔나? VT도 양봉 났네요. 결국은 지금 화장품 애들이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지금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네. 추세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객님들 갖고 있는 분들 뭐 많이 줄여놨지만 추가 매수를 섣불리 못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될 주식들이지만 추세를 완전히 돌아 올린다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밑에 있는 주식들 뭐 그 내 기준이 61선 또는 201선일 수 있는데 저는 51선을 봅니다만 51선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물타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추가 매수. 네,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또 누군가 또 이거 상한가 19.5%도 누가 또 체결됐습니다. NXT 진짜 몇 번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네. NXT 아침 5분은 진짜 주문 넣지 말자. 알테오제는 또 차트도 괴랄하게 또 만들었어요. 괴랄하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저 오늘 저거 뭐 한 주로 한 저렇게 주, 올린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주가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차트 지금 그래서 네. KRX로 여전히 차트 보실 때는 KRX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네, 참고해서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쭉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문자 A, 소문자 AA2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은 AA1 같은 노치에 있게 됐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같은 등급 됐어요. 물론 조금 다르지만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같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정부 부채 비율하고 이자 지급 비율 증가 원인이 계속 알려졌던 것들이고 금융시장 변동성 제한할 것이 예상된다. 이번 주에 가장 세게 반등하는 게 향후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에서 팔란티어나 브로드컴, 또 의료 AI 섹터들, 그다음에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몇몇 종목들 어떤 종목이 신고가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빅테크 애들이 얼마큼 올라오는지, 얘네들이 과연 주도주 지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봐야 되지만 가던 주식들이 계속 간다면 이제 흐름은 완전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계속 가는 종목들, 조선, 방산은 이제는 슬슬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조선, 화장품, 엔터 이런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관들이 잘해서 지수대 올라왔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근데 보시면 특히 되겠습니다. 방산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방산은 괜찮은데 네. 일단은 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가죠. 네. 네, 단기 모멘텀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중장기 수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이제 슬슬 슬로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는 장대 양봉 나와야 따라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한번 가는가 했지만 이게 바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휴전 관세 협상 나오고 나서 밀려버렸거든요. 이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휴전 들어가고 그러면 수주가 이제 지금부터는 방산 ETF보다는 개별 종목 단으로 이슈 있는 것. 그렇게 보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품은 저는 2분기 8월까지는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1분기 실적 종료됐고 그다음에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그다음에 대신에 아직까지는 연간 영업이익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후퇴가 이제 하면서 얼마큼 이제 실적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는 넌 US 국가들의 부양책이 이제 2분기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2분기 효과까지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말고 다른 미국 외 국가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지금 골자다. 그러면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지수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우르르 다 주식 사자. 지수보다는 종목단, 섹터단으로 붙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들이 계속 낫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계속 이제 테마로 하나씩, 제 시간에 이거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제 티니핑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늘도 티니핑 상당히 잘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티니핑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데 현재 잘 안 빠지죠. 저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올라간 네.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제 시가총이 거의 6천억 왔거든요. 한 1조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좀 싸게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들을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매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종목은 계속 관심 갖고 하반기까지 봐야 될 종목들. 저희가 3월달, 4월달 이제 기업에서 컨퍼런스 콜 하고 그다음에 기업 탐방 다닌 리포트 보고 하면서 올해 상반기 히트주는 얘밖에 없겠다. 정말 무형의 자산으로 돈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히트작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힌트들이 콜라보하는 게 힌트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기아차랑도 현대차랑도 콜라보 했었고 여기저기 티니핑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일본에도 티니핑이 독을 풀었다. 독일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중국 우리만 죽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게 결국은 1분기 실적을 잘 보여줬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봐도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각도를 확 세워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지엔터는 올해도 올해지만 사실 내년 내후년까지 보여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부양 같이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삼지엔터 가장 센 종목입니다, 현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BS인데 추세 전환. SBS가 이제 방송국이 아니라 넷플릭스 보시나요? 구독만 해놓고 잘 안 보시죠? 네, 작품 보는데 찾는데 한 3시간 그죠? 걸리더라고요. 뭘 시작할지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SBS가 넷플릭스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올 상반기에 SBS 콘텐츠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거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다음에 여인천하, 야인시대, 그다음에 모래시계,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콘텐츠가 동남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SBS가 방송국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콘텐츠 공급 회사로 이제 바뀌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혼자서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고 보합까지 오늘 잘 버티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가 공급 이슈가 있었던 때였고요. 주가는 한 넉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전형적인 일단 손잡이 달린 컵 패턴 보여줬고, 제가 이제 추세 전환 패턴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런 위치에 있다. 요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한 30% 이미 올라와져 있는 상태.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추세 추종 매매 관점에서는.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오늘 비슷하게 말씀드릴 게 북극 항로와 관련된 거, 요거 내러티브와 넘버스 시간에 하는 건데, 이제 북극 항로입니다. 현대상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정도인데, 북극 항로 테마가 발음이 어렵네요. 북극 항로. 북항로. 요게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설하면서 네. HMM 부산 이전과 관련된 이제 언급을 했었죠. 언급을 했었고, 이제 북극 항로 하려면 우리 해운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거기다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 입항하는 배들, 중국 선사들은 수수료를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HMM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HMM이 테마주가 약간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 요거를 쓰고 보면 여기가 이제 긋는다면 이제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그 전 지점 여기였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뚫고 다시 추세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근데 버텼는데 여기서 이제 테마주가 되는 바람에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시모가를 이렇게 뚫고 가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겨우 20% 정도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는 붙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꿈이라는 게 붙었죠. 모멘텀. 그러면 여기서 과연 실적까지 어떻게 붙을 수 있느냐는, 근데 지금이 극초반이잖아요. 2분기 극초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는 이슈도 아니고, 혹자분들은 이제 북항로 1년에 몇 달 쓰지도 않아요. 서너 달 쓸 수 있는 거를 해서 과연 돈이 될까? 그 얘기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긴 해야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쇠빙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쇠빙선 만드는 게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이렇게 있고, 과거에는 북극 항로가 북극이 엄청 넓었어요. 네. 엄청 요만큼까지 넓었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2022년 사진이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쯤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쯤 보면 뺑 돌아가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우리나라가 여기가 오호츠크해겠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가 부산쯤 되겠죠. 부산 여기쯤 되겠네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베링에 통해서. 원래대로 하면 뺑 돌아가야 되는데 간다는 거니까, 요게 옛날에는 얼음 다 깨고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북항로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와는, 이게 북극항로 테마가 과거에 소소하게 있었어요. 엄청난 테마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테마가 될 수 있다. 엄청난 테마가 될 수 있죠. 완전, 왜냐면 기존에 없었던 수익 모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저 수익 모델을 현실화 시키는데 시간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거죠. 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입니다.
네, 이걸로 주가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주가가 밀어 올렸다 했는데 실적을 까봤더니 북극항로 생각보다 굉장히 머네. 한국 선사 참여 못해. 뭐 이런 거 나오면 폭락하겠죠. 최근에 제일 네. 비슷한 느낌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네, 그런 거긴 했죠. 근데 알래스카도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죠. 네. 아직 근데 확실하진 않고 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삼성중공 하나오션은 세빙선 말고도 결국은 군함 이슈, 네. 뭐 LNG 이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트럼프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넘버스까지도 저는 다 돼 있는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HMM은 지금 여기 전고점 여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23,300원, 대략 24,000원이라고 보면 여기를 넘어서면 완전히 얘기는 달라지는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추세가 달라지는 이제 네, 추세를 완전히 형성되는 형성되는 거니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봉으로 놓고 이게 보면 주가 이제 겨우 여기죠, 여기. 한 3년 쉬었고요. 3년 쉬었고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하나 솔루션 다 비슷하죠. 뭐. 하나솔루션, SK 오션 플랜트, 뭐 네, 약간 다 엄청 밑에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니까 요 계속 올라가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그었던 거 남아 있네요. 예,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네. 요런 패턴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만약에 그 종목이 100%, 200% 가는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네. 바닥에서 20-30% 오르는 거 얼마나 뭐 무서웠겠어요. 대신에 떨어질 때 손절만 잘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주식이 떨어지면 다른 종목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떨어지면 이 종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개별 이슈가 인해서 떨어지는 거면 더 사실 좀 조심하긴 해야겠지만 오늘 같은 이슈로 다 떨어지면 이런 종목들보다 다른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 종목을 그렇게 해서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북극항로는 확실히 조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내드리면 미국 시흥 강등 주식시장 하는데 오늘은 좀 고달플 수 있었지만 일단 뭐 주식 비중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 덕분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명분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이 뭐 매일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벤트 변수가 있으니까 잘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혹시나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확 깨고 내려오면 투매 물량이 또 쏟아질 수 있는 위치거든요. 분명히 심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반드시 손절. 잘 못하시겠으면 기계적으로 걸어놓으세요. 내가 여기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게끔 예약 주문을 넣어놓으세요. 이 기간 예약 주문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 깨지면 또 이 가격대 깨지면 무조건 그냥 다 팔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주식 사서 9,000원이 내가 손절했는데 다시 턴할 것 같아서 9,500원에 갔다. 그러면 9,000원에 팔았어도 9,500원에 살 수 있을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결국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건 확실하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데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더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싼 주식들 인베스팅으로 밑에서 모으겠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모으겠다는 사실 테마주는 그렇게 모으시면 안 되고 네. 테마주 그렇게 모으시면 안 되고 실적이 되던가 아니면 배당이라도 되던가 그러면 2-3년에 한 번씩 꼭 테마로 붙으면서 올라요. 오늘 서우정기 이번에 올랐던 것처럼 무슨 테마가 붙든지 간에 붙거든요. 사람만 있으면. 근데 잡주들, 테마주들은 영원히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응은 계속 해야 되는 네.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분들도 좀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주도주 내에서 계속 관심 있게 네.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고생해주신 황희연 팀장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